버스 전용 차선 위반 집중 단속으로 최고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제는 기독교계의 최대 축일인 부활절이었습니다. 성당과 교회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미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리랑카 폭탄 테러에 급진 이슬람 조직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FBI는 중남미 이민자를 구금한 민병대원을 체포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와이키키 해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버스 운행 속도가 앞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8일 하루 평균 60만 명의 뉴요커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 전용 차선을 추가로 설치해 현재 평균 주행 속도인 시간당 7.5마일에서 9마일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억 9,200만 달러의 대중교통 개선 예산이 투입되면 버스의 지연 운행으로 인해 바쁜 뉴요커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버스 주행 속도를 평균 2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버스 전용 차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1월부터 버스 전용 차선 집중 단속에 들어가 현재까지 불법 주차 위반으로 432대 차량을 견인하고 1만 6천여 명의 운전자에게는 벌금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15달러에서 최고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어제는 기독교계의 최대 축일인 부활절이었죠. 2019년 부활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성당과 교회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미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있는 성 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에서는 오전 11시부터 5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이날 미사에서 김문수 주임 신부는 강론을 통해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도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빈자리에 새 것을 채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신자들은 예수 부활을 축하하는 덕담과 축하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 일원 한인 가톨릭 공동체들은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 반역과 예수의 포박,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순환 기념일인 19일에는 주님 순환 예식과 함께 성 금요 미사를 올렸습니다. 뉴저지주 리치필드에 있는 섬기는 교회 등 각 교회도 부활절 예배를 진행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는 22개 지역에서 연합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예루살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부활절 칸타타를 연주해 부활의 의미를 되살렸습니다. 지난 21일 스리랑카 8곳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테러 관련 사망자 수가 2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테러의 배후로는 현지 급진 이슬람 조직인 NTJ, 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가 지목됐고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현지 경찰은 22일 이번 연쇄 폭발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290명으로 늘었고 5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37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전날 오후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망자 수가 207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피해 규모가 속속 파악되면서 사망자 수는 급증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이날까지 연쇄 폭발 관련 용의자 2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리랑카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라지타 아세나라트네는 이날 스리랑카 정부는 NTJ가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믿는다며 NTJ가 국제 테러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TJ는 불상 등을 훼손하는 사건으로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스리랑카의 무슬림 과격 단체입니다. 이후 시리세나 대통령은 경찰과 군이 공공안전을 보장하게 해야 한다며 이날 자정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멕시코와 접한 미국 뉴멕시코주 국경지대에서 민병대 조직이 중남미 이민자를 구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당국이 민간 무장단체 대원 1명을 체포했다고 연방수사국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뉴멕시코주 선랜드 파크에서 총기와 탄약을 소지한 혐의로 우익 민병대 소속인 69세 레리 홉킨스를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자칭 이펀 애국자 연합이라는 무장 우익 민병대 조직의 사령관인 홉킨스는 선랜드 파크에서 570km 떨어진 뉴멕시코주 북부의 시골 마을인 플로와 비스타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인 헥터 발데라스는 홉킨스는 어린이와 가족 주변에서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중지인이라며 법치인은 무장한 자경단원들이 아니라 훈련된 법 집행관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멕시코주에서 무장한 민간인들이 이민자 가족을 억류해 놓은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후 연방당국은 이런 민간단체를 향해 국경 치안 유지 활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경보안을 맡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은 민간단체나 조직이 법 집행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며 민간인이 법 집행에 간섭한다면 공공의 안전에서나 법적으로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하와이의 명소인 와이키키 해변이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오래지 않아 바닷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전 세계가 지구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주 의원들은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른 바닷물 범람으로 해변과 거리가 잠기는 것을 막고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15년에서 20년이면 하와이 해변 일대가 자주 침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지도를 보면 해수면이 상승하면 하와이주의 상당 부분이 광범위한 해수 범람으로 피해를 보고 여기에 해변 침식과 도로 유실 등 사회 간접 자본의 손실도 우려됩니다. 이런 현상은 향후 수십 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하와이는 다행스럽게도 허리케인 피해를 거의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지는 바닷물로 인해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지난해 9월 나온 연구에 따르면 금세기 말 하와이의 해수면은 0.9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해변 백사장은 쓸려 내려가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가 유실되며 주요 항구와 공항 역시 범람의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2년 내 400만 달러를 투입하고 탄소세를 부과해 기후변화 대책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A 국제공항에서 세 번째 홍역 환자가 발견돼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19일 LA 국제공항을 거쳐간 세 번째 홍역 감염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전체로 보면 올 들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한 네 번째 홍역 환자라고 보건국은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 3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30분 사이에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해 터미널 7게이트 70A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는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에서 10시 40분 사이에 다시 터미널 7에 있는 BOA 스테이크 식당을 이용한 뒤 터미널 8의 게이트 8위를 통해 또 다른 유나이티드 항공기를 타고 LA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홍역 환자는 공항을 포함한 LA 지역에 무려 12시간가량 머무른 셈입니다. 홍역 바이러스는 접촉을 하지 않아도 공기 중으로 전염될 수 있어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가능한 가장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더라도 마리화나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가 최근 이민심사에게 하달한 지침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연방법상 환각물질법 위반으로 시민권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도덕성 조항에 위배되는 만큼 마리화나와 관련된 이민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기각 처리됩니다. USCIS는 이번 지침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도 마리화나 관련 일을 하게 되면 연방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마리화나 흡연이나 소지 등으로 인해 연방법 위반 전력이 없더라도 마리화나 재배 업체에 종사한 전력만으로도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USCIS는 올해 4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재배 업체에서 일하는 2명의 엘살바도르와 리투아니아 출신의 영주권자가 낸 시민권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덴버시가 연방검찰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 한 스트릿바에서 일어난 난투극에 관여된 폭행 혐의로 유명 래퍼 카디비가 뉴욕 퀸즈 법원에 출두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황선균 기자입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로 활약하는 카디비가 지난 겨울 뉴욕의 한 술집에서 난투극에 관련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후 퀸즈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녀에게 기자들이 접근했지만 카디비는 취재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다음 달 부주의한 위험 유발과 폭행 혐의로 다시 한번 법정 출두를 명령받았습니다. 뉴욕 경찰은 그녀의 본명이 베클라이스 알만자르이며 10월 1일 새벽 3시경에 바텐더와 옥신각신 말다툼 끝에 의자와 술병, 파이프 등을 집어던지는 격투가 벌어졌고 이 와중에 바텐더와 조검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인은 카디비가 아무도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13남매를 쇠사슬에 묶어 잔혹하게 학대해온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최소 25년 복역 후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의 버나드 슈워츠 판사는 19일 고문과 아동 및 부양, 성년 학대, 아동 방치, 불법 구금 등 14가지 중범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57살의 데이빗 터핀과 50살의 루이스 터핀 부부에게 25년에서 종신형인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호러하우스, 쇠사슬 13남매 사건 등으로 불리며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리스에 거주한 터핀 부부는 만 2세부터 성년이 된 29살까지의 13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장기간 집안에 가둬둔 채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반항하는 자녀를 침대 다리에 쇠사슬로 묶거나 계집 형태의 우리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브루클린에서 전 여자친구의 가족 중 한 명의 여성을 살해한 34살의 제리 브라운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새벽 1시 30분경 브루클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브라운은 이날 도끼로 20살의 여성 사바나 리베라를 살해하고 21살의 안젤라 칼레인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안젤라는 브라운의 전 여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3살짜리 안젤라의 딸은 무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에게 백색 가루가 든 협박 편지를 보낸 범인에게 법원이 가택연금 1년과 5년간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는 형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 나다니엘 고튼 판사는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25살의 데니얼 프리시엘로에게 발달장애로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차남 에릭 트럼프에게 당신 아버지는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며 다음 편지는 가짜가 아닐 것이라며 백색 가루가 든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퀸즈 써니사이드의 약국에서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19일 오후 1시 55분경 스킬만 애비뉴 선상 48스트리트에 있는 써니사이드 파마시에 침입해 총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요구하며 종업원의 어깨에 총격을 가한 후 달아났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종업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40대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범행 당시 야구 모자를 쓰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911에 연락해 맥도날드 음식 배달을 요청한 미국의 5살 남자아이 앞에 경찰관이 실제로 맥도날드 제품을 들고 나타난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1일 USA 투데이가 지역 방송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맥도날드 마니아인 5살 아이지아 홀은 최근 911에 전화를 해 맥도날드 음식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경찰관 댄 패터슨은 홀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출동했고 중간에 맥도날드에 들렀습니다. 맥도날드 제품을 들고 집에 도착한 경찰은 911로 신고해야 할 긴급 상황이 어떤 것인지 교육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18일 2050년까지 뉴욕시 대형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자원 동원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2024년부터 이 조례안은 2만 5천 스퀘어피트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 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매기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건물의 단열재나 창문 등을 교체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축 건물들은 건축 시 태양광 시설 구축이 의무화되며 배출량 기준을 위반하는 건물에는 최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지면서 2019 자동차 판매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 혼다, 도요타, 렉서스 벤츠 등 한인들이 선호하는 자동차 브랜드 딜러들은 부활절과 봄 방학을 겨냥해 대대적인 봄맞이 세일전을 마련하고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나소 카운티 정부의 아시안 주민들의 이슈를 전담하게 될 아시안국이 새롭게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는 22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의 아시안국 신설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를 통과할 경우 뉴욕주 지방자치 정부 내 아시안 전문 부서가 설치되는 것은 최초가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H-1B 비자 신청에 관련돼서 스폰서 고용주가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H-1B 비자에 추첨이 된다고 해도 사실 실질 검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네네. 하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스폰서 고용주가 뭐 도와줄 일이 있나요? 예, 좀 있죠.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 한 2년 전서부터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에서 직장을 갖는 비자는 네. 취업 이민이건 취업 비자이건 전부 다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외국 사람이 여기서 직장을 잡는 자체가 미국 사람의 직장을 뺏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미국의 고용주가 필요해서 네. 그건 생각은 안 하고 네. 무조건 뭐 그냥 뭐 이 표만 받으려고 네. 이 직장을 잡는다 그러면 외국 사람이 네. 미국 사람 직장을 뺏어간다라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2년 전서부터는 모든 그 이 기준에 강화를 해서 가능하면 아주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H-1B 비자도 막 이제 떨어뜨리려고 우선 먼저 첫 번에 이제
추첨이 되었으니까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심사를 들어가서 당신이 이거를 직장을 잡으려고 신청했는데 야 이게 이리 야 이거 설명을 해라 그러면서 보충을 네. 많이 해와요. 옛날에 그냥 오케이 했는데 지금은 이거 설명해라 왜 그러냐 네. 이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설명을 잘 하지 못하는 건 그냥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네.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게 고용주님이 협조를 해서 뭘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제일 많이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직장에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H1B 비자의 자격. 네. 우리가 보통 스페셜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학사 됐다고 그냥 요걸로 이 직장 잡으면 H1B 주는 게 아니고 네. 학사를 자기가 그 배운 학교에서 전공 과목의 학문적인 지식의 이론 체계를 네. 이용해야만 하는 직장.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좁게 해석을 네. 해서 그거에 해당 안 된다. 뭐 비즈니스 공부했는데 사장님 안 된다. 사장님 무슨 이 학문적인 이론이 왜 필요하냐? 필요 안 해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그때에 고용주님이 우리 요 직무 내용이 이래 네. 이래를 해서 그 학문적인 지식 체계가 네. 이론이 꼭 필요하다는 걸 잘 설명할 수 있게 준비를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네. 네, 또 하나는 이게 직무 자체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우리 이 직종에는 그 이 대학 졸업자를 많이 뽑는다. 네. 봐라. 여기도 그렇다. 저기도 그렇다. 또 이렇게 해서 수소문해서 그런 거를 또 모아주면 더 좋다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이왕 도와주는 거 고용주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죠. 네. 네. 그거 고용. 말고 뭐 영주권을 스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또 어떤 고용주 되시는 분은 그 젊은 사람 이제 취직해서 일을 네. 잘하니까 이거 안 됐어요. 그러면 얼른 그러면 이거 다 때려치고 네, 그게 H1B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지금 바로 그 질문하신 그 네. 내용인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하려면 네. H1B 비자를 일을 하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한다라고 네. 많이 생각을 해서 이 영주권이라는 얘기를 꺼내질 않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H1B 비자 하기도 전에 네. 하면서 또는 하기도 전에 영주권을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또 H1B 비자는 아예 그냥 신청도 안 하고 네. 영주권만 시작해도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네. 거죠. 이렇게 꼭 만약에 그 이제 이렇게 잘 안 됐을 때는 고용주님한테 잘 얘기를 해서 영주권만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영주권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이제 이민국에서 또 현장 감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정말 그건 대비 조심해야 이제 되는데 먼저 그런 노티스가 오나요? 노티스 없이 그냥 나타납니다. 그냥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저기 문 네. 열고 똑똑하고 그냥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앵커로 H1B 맞았다 그러면 네. 맞아 기다리고 쫙 보고 있다가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인하신 분을 인터뷰하고 네. 두 번째는 그 H1B 비자를 신청하셔서 이제 네.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인터뷰해서 정말 서류대로 제일 중요한 거 그겁니다. 서류에 뭐라고 일하는 게 돼 있으면 그것만 일하는 걸로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 돈을 주기로 돼 있으면 그 돈을 주고 있어야 되고 거기 어느 주소지에서 일한다 그러면 가서 일하고 있어야 되고 혹시 뭐 친구네 어디 다른 데 가서 일한다든가 옆에 그 자회사 뭐 동네에 가서 그쪽 가서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그 서류에 있는 대로 일을 한다라고 꼭 잘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신청자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들이 그걸 안 줘가지고 네. 내가 무슨 일 뭐로 신청을 했는지 무슨 일 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지 월급 얼마 정확히 얼마 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꼭 이게 되면은 네. 그 문서를 받아서 하나하나 숙지를 다 하고 네. 있어야 돼요. 근데 사인을 해준 사장님이나 부사장님도 다 숙지하고 있어서 네. 와서 물어볼 때 착착착착 대답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네. 이렇게 여기 있다 그러면서 꺼내서 보여주면서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꼭 주의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네.
심사들이 강화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현장 감시 또한 굉장히 좀 강화됐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예, 거기서 많으니까요. 걸려가지고 다른 일을 했거나 네. 아니면 어디 뭐 다른 뭐 이렇게 슬쩍 뭐 일 안 하고 했거나 네. 그런 경우에 리보크 된다 그러죠. 네. 그 취소를 해서 쫓겨난 사람이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같은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KB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